입이 벌어지면 입천장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을 좁히면서 목골이와 모흡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코골이는 오히려 좋은 코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로 숨을 쉬면서 코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네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네요.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계속 했거든요. 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답이구나.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자꾸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몰입초대석에서 모신 분은 코숨 한의원의 이우정 원장님이십니다. 이우정 원장님은 코로 숨 쉬는 것, 비강호흡이라고 그러죠. 비강호흡의 중요성과 비강사열, 코안사열인데요. 코안사열 및 비강침 치료를 통해서 비염, 축농증뿐만 아니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더 나아가 뇌 건강까지 다루는 독창적인 치료관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바쁘실 텐데 이번에 기중한 10일을 할애하셔서 강한 몰입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따로 이제 유튜브에 소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코로 숨만 잘 쉬어도 만병이 통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원장님이 정의하시는 코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숨은 당연히 코로 숨쉬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명제가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인지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는데 저한테는 30년의 임상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는 코보다 입으로 숨을 훨씬 더 많이 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만 숨을 쉰다면 정말 많은 질병들이 아예 발병하지 않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코와 입 두 곳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코는 머릿속 뇌가 들어있는 부분을 통과합니다. 저는 머리와 몸을 가르는 그 선이 코와 입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하늘과 땅이죠. 코로 숨을 쉬면 머리가 살고 입으로 숨을 쉬면 입 아래 육체가 삽니다. 코로 숨을 쉬면 정신과 마음이 살고 입으로 숨을 쉬면 몸이 사는 거죠.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은 뇌를 살리고요. 입으로 쉬는 호흡은 몸을 살립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전혀 생각 못했네요, 평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의 기능은 이 머리라는 컴퓨터의 환풍기와 같은 머리의 열교환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교수님께서도 몰입의 상태를 뇌의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활성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머리의 이마에는 이 전두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코로 숨을 쉬어야 이 전두동으로 공기가 드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 호흡은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호흡이 되는데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전두엽을 깨우지 못하는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에도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래서 결국 코숨의 의미는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뇌를 살리고 정신을 깨우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많이 깨우쳤네요. 수많은 한의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코 치료에 평생을 몰입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학 고전을 보면 허리를 꼼짝도 못하던 환자가 침 한 대 맞고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침 치료를 좋아했고 저에게는 침은 그야말로 마술 같은 도구, 외과적인 미세 수술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강 침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00일 된 아이와의 만남이었는데 당시 저는 비염 축농증을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태어나자마자 바로 코막힘으로 젖을 빠는데 코가 막혔으니까 빨지 못하고 빨다가 또 울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또 깨서 울고 코가 막혀 있으니까 젖을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가 업고 왔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코막힘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콧구멍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부어서 겉에서도 막힌 게 보일 정도로 그 순간 제가 저거 침으로 찔러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침으로 살짝 찔러서 피를 한 방울씩 냈거든요. 그 다음날 아이 엄마가 다시 온 거예요.
코가 뚫렸다고. 한 번 더 치료해달라고. 그때 제가 놀랬죠. 그래서 약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이 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빠르고 근본적인 효과를 내는 침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그때부터 코감기와 비염을 침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죠. 침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과 다름이 없어요. 이 확신을 바탕으로 더 어렵고 만성적인 환자들을 파고들다 보니 어느새 점점 치료가 섬세해지고 비강과 부비동 구조의 신비를 알게 되고 코 연관 질환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코를 막고 있었던 거는 뭐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비점막은 충혈이 잘 돼요. 그러니까 스폰지 조직이라서 다른 조직과는 달리 염증이 생기면 확 부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을 써서 부기를 빼줘서 코막힘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침 치료는 정말 저에게는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를 본 첫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매직 같은 네, 일이었네요. 네. 현대인의 고질병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야 그런 수면무호흡증을 양압기나 수술 없이 코 치료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원리가 궁금합니다. 양압기나 수술 없이 코 치료만으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강호흡, 코호흡의 회복에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코골이의 두 가지 얼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잠잘 때 나는 소리를 전부 코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두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코로 숨을 쉬면 코골이 소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입천장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발생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쉴 때 나는 소리를 저는 코골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숨을 쉬면 나타나는 이 마찰음의 자리는 코가 아니잖아요.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코는 골면 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코골이는 오히려 좋은 코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골이는 나쁜 목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코로 숨을 쉬면서 코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코를 고는 이 소리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아무리 커도 아무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 소리가 크다면 물론 비염 축농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 코골이 소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나쁜 목골이는 입으로 숨을 쉴 때 목젖, 혀뿌리 편도 부위에서 목구멍에서 마찰음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구강호흡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골이가 심해지면 이렇게 골다가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수면무호흡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질환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머리를 살리는 코호흡을 포기한 입으로 숨을 쉬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을 저는 구강호흡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이름을 좀 불러줘야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밝혀져야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코가 막힐 때, 음주 후나 피곤할 때 코를 더 세게 군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코골이는 교과서의 정의대로 종이 필이 불면 종이가 팔랑팔랑 떨리면서 피리 소리가 나잖아요. 유동적인 좁은 통로를 공기가 지날 때 마찰음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코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동적인 마찰음이에요. 또 우리가 코 안에 이 안에 고여있는 콧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천장을 좁혀서 이렇게 빨아당기면 코 안에 고여있는 콧물이 빠져나오잖아요. 이 입천장을 좁혀서 음압을 강하게 걸어서 공기를 세게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코골이는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뇌의 피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숨을 세게 당기는 노력의 증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피곤해서 코가 더 막혀서 코가 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를 풀어내려고 일부러
코를 골면서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는 자율신경 지배에 의한 적극적인 고도의 생명활동이 됩니다. 뇌는 컴퓨터의 환풍기와 같은 열교환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열교환 기능을 극대화해서 머리의 피로를 풀어내려고 코골이 흉내를 내보면 이거 선풍기 1단, 이거 선풍기 2단, 이거 선풍기 3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입이 벌어지면 입천장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을 좁히면서 헉헉 숨을 들이쉬게 되니까 목골이와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구강호흡에 있다면 치료는 당연히 구강호흡을 차단하고 코호흡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환자가 100% 코 치료만으로 치료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입을 벌리고 자는 버릇 때문에 목구멍 조직이 늘어나고 비대해져 있다면 코가 괜찮아도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입을 다물고 잘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구멍이 완전히 좁아지고 더 많이 좁아지기 전에 구강호흡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아무 문제 없을 때부터 구강호흡을 막아서 목걸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코로만 숨을 잘 쉴 수 있게 치료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것에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한다면 평생 양압기 없이도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강호흡을 계속 했으면 결국은 목젖이 기도를 막아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구강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라는 거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밤에 8시간 자는 동안 입을 한 번도 안 벌리고 잘까요? 그거를 몰랐죠. 네. 자다 보면 이 네. 턱이 중력을 못 이겨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남들은 입 벌리고 자는 것을 본 적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입을 벌리고 잘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밤에 잠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든지 하면 네. 밤새도록에 1초의 구강호흡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밤에 입이 벌어지지 않게만 꾸준히 예방을 했더라면 구강호흡성 목젖 비대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입에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도 저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증만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감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시죠? 분명한 거는 제가 편도선을 많이 알았어요. 그게 고등학교 구강호흡성 때. 편도선염. 예, 예. 편도선을 달고 살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목이 아파가지고 목을 붕대로 감고 다녔어요. 학교를 그 용각산인가 그거를 이제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신문에서 어떤 칼럼을 봤냐면은 코로 숨을 쉬어라 뭐 그걸 봤어요. 그거는 양의인데 뭐 감기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의식적으로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편도선이 고쳐졌어요. 그쵸. 편도선. 그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네. 노력해도 그동안 네. 고생했던 그리고 그게 특히 없어지는데. 목감기가 왔을 때는 자는 동안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감기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고 자기도 하고 그 더 효과가 좋았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혀서 물수건을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목감기가 악화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잘 하셨는데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밤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진 않죠. 잤더라면 네네. 귀중한 정보네요. 근데 이제까지 어떤 철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법을 이렇게 개발하셨나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합의갑계 비강사열법만으로 정말 비염이 다 완치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었거든요. 일단 코막힘이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고 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환자를 편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죠. 철학이라기보다 의사로서의 생존이죠. 처음부터 약 처방보다는 침 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알아듣고 침으로 치료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냥 코막힘만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코가 원래 있어야 되는 모양대로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코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코 안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고 성형하는 그런 의미로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철학이라기보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당연한 마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몰입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한 분야의 대가로서 이미 이제 확고한 위치에 계신 원장님께서 귀중한 10일이라는 영업을 하지 않으시고 10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비워서 강한 몰입 코칭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교수님의 저서 몰입 확장판을 읽었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코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런 고민들은 약한 몰입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머리에 갖고 있으면 언뜻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통해 의도적인 몰입이 가능하고 의도적인 몰입을 해야 하고 적어도 10일 이상 연속해서 50시간 이상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면 전혀 다른 색다른 경제가 펼쳐진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정립해 오신 이 이론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아쉬움마저 들었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경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몰입의 주제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하셨어요. 다소 추상적이고 방대해서 오히려 몰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특히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 사고이기 때문에요. 왜 이 질문을 10일간의 단일 화두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춘기 시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면서 종교의 가르침에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열심히 착하게 최선을 다해 살자 이 정도의 답만 품고 있었거든요. 늘 고민해 왔지만 어느덧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제 자신과 타협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중 몰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집중적으로 몰입해 생각하면 삶의 자세 자체가 바뀌게 된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더 늦기 전에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답을 다시 찾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제 마음속에 오래 정체되어 있던 기억도 한 몫을 했어요. 2006년쯤에 TV에서 본 한 섬마을 초등학교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몹시 가난한 환경에 처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인터뷰에서 어머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아이보다 훨씬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깊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욕심이 정말 많구나.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걸까? 하는 그 괴로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숙제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 숙제도 풀고 싶었어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몰입 실천 이론 중에서 선잠자기, 천천히 생각하기 등이 있잖아요. 실제로 10일 동안 이제 이런 규칙들을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긴장을 풀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잠이 오면 선잠 자고 깨어나면 다시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 이틀은 참 답답했어요. 지난 63년간의 삶을 돌아보았지만 늘 해오던 반성과 다를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색다른 생각이 안 나도 무조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1초 원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초 원칙은 사랑입니다. 셋째 달부터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전화통화로 연보라듯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평상시 해오던 그동안의 생각은 고민을 계속하지만 저절로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집중 몰입은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이 저절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바꾸어 가면서 답을 궁리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부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나는?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한의사로서 환자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랄까? 노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나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360도로 질문을 바꾸어 가면서 생각을 확장을 했죠. 그러다 4, 5일차쯤 되니까 초반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6, 7일차 되면서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앉으면 2, 3시간씩 쑥 지치지 않고 깊게 생각하는 힘이 생겼고 또 내가 나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그 생각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7일차쯤 되었을 때 이 정도 답이면 그만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만족스러움에 잠시 방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몰입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집중하면 내일은 더 좋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라고 이끌어 주셔서 10일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자꾸 나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울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에게도 코치가 필요하듯이 지도에 따라서 마지막 8, 9, 11차까지 밀고 나갔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의 답은 내 것이 아니었겠죠. 수학책 답안지의 정답이 내 것이 아니듯이 직접 풀어내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데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도 푸는 거더라고요. 그래 아주 그 과정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강한 몰입을 시도하는 분들한테. 근데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잡념이 찾아오거나 생각이 끊어지려 할 때 원장님만의 극복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만의 극복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낮 시간대에 빛과 소음이 집중을 흐트러뜨리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낮에는 주의가 환하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안대하고 귀마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니까 새벽이나 저녁처럼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아참, 입술에 코숨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코로만 숨을 쉬어야죠. 저도 나중에 활용해야겠는데요. 네, 계속 붙이고 있었고 또 하나는 글쓰기였어요. 안대와 귀마개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잡념이 몰려올 때 생각 노트를 가지고 노트를 펴고 묻고 답하는 그 과정을 글로 바로바로 적었죠. 그렇게 적으면서 생각을 붙잡다 보니까 꽤 많이 적었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때 몰입하여 채운 노트를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감정과 몰입 상태가 그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더라고요. 마음속에 깊은 행복감이 다시 차오르고 내가 몰입을 통해서 몰입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계속 달렸을 때 어느 순간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문제가 풀리거나 또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의 상태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의 생생한 느낌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8일째 되던 날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입에서 노래가 나왔죠. 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답이구나. 모든 게 다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 불교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이 오도송 지어서 불렀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눈이 열린 거죠. 이걸 봐도 과거와 다르게 보이고 저걸 봐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창밖에 나무를 봐도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너무 맑고 깨끗하고 새소리는 또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 그전에는 세상이 그냥 사진 속에 들어있는 풍경 같았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생기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살아 숨쉬는 것 모든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말 그대로 온몸과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찼던 순간 잊을 수 없고요. 놀라운 건 그 느낌이 잔잔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경험을 해보면 내가 행복하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잘 하신 것 같아요. 10일간의 강한 몰입 끝에 원장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만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 깨달음에 찾으셨으면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나는 왜 이렇게 풍족하면서도 감사를 모를까?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리저리 다 생각을 해도 다 주어진 거더라고요. 흔히 공기처럼 소중한 건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건데 뭘 특별히 감사해?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거 억지로 노력으로라도 매일 감사한 척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공짜로 주어졌고 형제들도 살다 보니 남편도 자식도 다 공짜로 내게 온 선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몸과 나라는 존재 자체도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몸도 어쨌든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은 생각. 또 이 생각하는 능력도 이게 공짜로 주어진 거더라고요. 내 삶에 공짜로 주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공짜. 하늘도 별도 달도 태양도 다 공짜. 바람도 공짜. 빗소리도 공짜. 10일 전에는 손자도 공짜로 생겼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받은 이 몸은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더 이어져서 다 공짜로 받았으면서 좋은 것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공짜로 주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공짜로 주어진 이 모든 기적 같은 삶을 그저 깊이 감사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 마음 중심에서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다 감사로구나 하는 노래를 그때 불러드렸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쓰신 몰입책도 제가 종이와 잉크값 내고 책을 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와 잉크가 만들어낸 그 내용물은 제게 전부 공짜로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죠. 근데 공짜죠. 네, 그리고 시를 적으셨더라고요. 네. 식구가 막 이렇게 아이디어로 막. 저도 몰입할 때는 제가 시인이라면 정말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설가라면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내가 화가라면 그림을 그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는 또 써주신 거 말고도 또 많이. 네. 줄줄줄줄줄. 네네. 그래요. 이번 몰입 경험이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코스모 한의원 원장 이우정의 의학 철학이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몰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은 몰입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서 좋은데 환자 얘기를 해보면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의사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죠. 근데 때로는 치료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환자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저는 마치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제 평생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환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치료 안 된 부분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참고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의료인들은 환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라는 생각은 늘 해왔는데 그런 한편 환자를 더 잘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솔직히 제일 바탕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환자가 지나치게 원망하고 요구하면 억울하죠. 근데 이번 몰입을 통해서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몰입 전에는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계산적인 1:1 사고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삶 전체를 공짜로 선물 받았으니 환자에게 생기는 결과도 훨씬 더 크게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환자를 대하는 제 태도에 엄청난 여유가 생긴 게 느껴지고 훨씬 더 진심 어린 감사와 정성으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치료에 응하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환자분들도 삶의 여유와 감사함을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네, 의사로서 굉장히 좋은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더 악화되는 걸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에 대해서 고뇌하시는 것 같아요. 강한 몰입을 직접 내 몸으로 겪어내신 선험자로서 매일 무기력함이나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는 현대인들 다
그렇잖아요. 요새 휴대폰으로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현대인들에게 강한 몰입이 왜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강한 몰입 정말 꼭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저도 60이 넘은 이 나이에 처음에는 젊고 건강할 때보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도 과연 깊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1초 원칙을 지키면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평생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100% 몰입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숙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자 경험해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는 압도적인 행복감, 이거 누구나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몰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느다란 연필로 점을 탁 찍어도 이 점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0차원의 점은 오직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3차원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는데 이 생각은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주의 시작전부터 우주의 끝까지 종횡무진 순식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3차원에 있지만 생각은 3차원의 물건이 아닌 거죠. 0차원일까요? 일단 3차원보다는 훨씬 고차원의 세계인 것이 확실한데 수학적으로 11차원까지 증명이 된다고 하니 11차원을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무한대를 오갈 수 있는 이 생각을 누리는 것이 우주인 부럽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스스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 시달리지 말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 적극적인 몰입을 통해 무한 차원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일터, 주변 사람들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전후좌우 깊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살펴보다 보면 마음이 우주처럼 넓어지고 삶에 꼬인 실타래들이 생각의 힘으로 풀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생각으로 풀어내야 하는 거더라고요.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무한 차원을 오고 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깊은 몰입을 통해 삶의 진짜 기쁨과 가슴이 넓어지는 경이로움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학에서 많은 치료법을 개발하시고 또 나름 제가 볼 때는 성공하신 원장님이신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평생을 고민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셨고 또 그걸로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셨는지 또 명상도 한 10년 이상 하셨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10일간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강한 몰입 체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뭐 저보다 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몰입 초대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